오늘 방송의 기본 컨셉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FD들이 하던 일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AI FD가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피부로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요런 케이스예요. 그냥 가상의 예제입니다. 뷰로라는 쇼핑몰 회사가 있고 오피스 구지라는 쇼핑몰 회사가 있어요. 이 두 회사를 하나로 지금 합치려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고객 리스트는 대충 어떻게든 합쳐놨는데 이제 각 주문 데이터들이 하나도 안 합쳐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문 데이터 합치고 주문 접수하고 배송하고 처리하는 이 과정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있었고 나중에 AI FD가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를 아마 오늘 체감적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AIP 이제 한국에도 개인이 접속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다들 보셨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써보셔야만 이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회사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여기서 한번 제가 꾸며 볼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화면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제가 먼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냥 빈 공간이죠.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할 겁니다. 팔란티어에서 이제 팔란티어 배우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예제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거기 있는 예제 데이터셋 파일을 지금 가져와서 여기다 바로 로딩을 할 거예요. 로딩을 하면 이렇게 파일 3개거든요. 업로드를 해볼게요. 오케이. 요 3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뷰로의 주문 데이터셋 그리고 오피스 굿의 주문 데이터셋 그리고 이거는 두 회사의 고객 데이터를 그냥 대충 합쳐놓은 그런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가지고 오고 얘네들을 보기 좋게 전처치 한 다음에 통합을 시키고 이 통합을 온톨로지 만들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되기 전까지의 상태예요.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되기 직전까지의 상태 이 과정 만드는 것을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파이프라인 빌더라고 있죠. 이거를 쳐볼게요. 파이프라인 빌더 PD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pipeline 딱 누르면은 요거 3개 지금 추가할 거죠. 해서 add data 딱 누르면은 이렇게 3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보신 장면들이죠. 요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데이터셋이. 그래서 뷰로라는 회사의 주문 데이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밑에 오피스 굿이라는 회사의 주문 데이터 이렇게 밑에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운드리를 딱 처음 보신 분들은 뭐야 그냥 엑셀이랑 똑같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상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을 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셔야만 AI FD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 데이터들을 전처치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뷰로라는 회사랑 오피스굿이라는 회사의 데이터가 형식이 일치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열에, 이 컬럼의 이름들도 통일화되어 있지 않고 어떤 거는 막 대문자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거 데이터들을 보시면 여기 막 빈칸들도 막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필터링을 해줘서 없애줘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뷰로라는 회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트랜스폼을 먼저 누릅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할 일은 마감 기한 컬럼이죠. 여기 이 숫자들을 실제 시간 데이터로 바꿀 거예요. 그 과정을 먼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캐스트라는 함수를 써서 바꿀 거고요. 이 과정들을 당연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먼저 데이터를 전처치 해오고 있었구나를 그냥 느낌으로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타임스탬프로 바꾸고 자 오디오 두 데이트라는 이 열을 제가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밑에 막 바뀌죠. 이렇게 바뀌었죠. 시간 데이터로 바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더 중심으로 열을 합칠 거기 때문에 이 오더 컬럼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빈칸을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필터 로우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 오더 아이디가 여기 있죠. 오더 아이디 누르고 이게 다 지금 클릭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is not null이라는 것은 이제 빈칸을 없애겠다라는 명령을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pply 하면은 이렇게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더 아이디 이 열을 보시면은 빈칸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이 각각의 열의 이름을 통일화시키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normalize 컬럼 네임을 노멀라이즈 시킨다. 그래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어 스네이크 케이지라고 해서 소문자 그리고 언더바 형태로 이 이름들을 다 통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자,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뷰로라는 회사의 주문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약간 전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으니까 이름을 제가 이렇게 new 뷰로라고 해볼게요. 세이브 해야겠죠? 네. 세이브하고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바뀌었죠. 이렇게 한번 뷰로라는 주문이 방금 전처치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피스 굿도 바꿔야겠죠? 그래서 트랜스폼을 누르고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거 하는 건데 먼저 마감 기한 데이터, 시간 데이터를 여기 있네요. 예, 마감 기한 시간 데이터를 바꿀 건데 캐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또 바꿀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오디오 듀 데이트였는데 여기는 듀 데이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먼저 시간 데이터로 바꾸고 시간 데이터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을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리네임 컬럼. 그래서 듀 데이타임을 뷰로에서는 오더 듀 데이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바꿔볼게요. 오더 이러면은 여기 컬럼 이름이 바뀌었죠. 오더 듀 데이트로. 그리고 오더 와이즈 중에서 빈칸 다 없애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더 아이디 is not null. 자, 빈칸 다 없어졌습니다. 오더 아이디. 그리고 뷰로 쪽에서는 이 오더 플레이스먼트 데이트라는 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열을 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바꾸는 함수가 drop column. 그래서 요걸 없앨 겁니다. 요걸 없애고 없어지나 보죠. 오더 플레이스먼트 데이트가 없어졌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럼 네임을 다 소문자랑 언더바 형태로 다 바꿔야 되죠. 노멀라이즈 컬럼 어떤 거 노멀라이즈 컬럼 네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뷰로의 주문 데이터랑 여기 오피스 굿 회사의 주문 데이터 셋을 지금 다 일치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new 오피스 굿이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세이브하고 바꿔보죠. 아, 이렇게 됐죠. 이제 딱 보이시죠? 예. 뷰로가 뉴 뷰로로 한번 전처치가 이루어졌고 오피스 굿이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 이제 이거랑 주문 데이터랑 손님 데이터랑 고객 데이터랑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인으로 합치면 돼요. 조인 누르고 커스터머 누르고 스타트 누르면 끝이에요. 근데 합칠 때에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합쳐야 되니까 커스터머 아이디와 오피스 굿의 커스터머 아이디 이 두 개를 일치시켜야겠죠? 예.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인이니까 조인 오피스 굿이라고 할게요. 어플라이 하면은 보면은 이렇게 합쳐졌죠? 오피스 굿이랑 고객 데이터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하고 이 커스터머 또 합쳐야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조인 누르고 얘 누르고 이러면 두 개가 들어왔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커스터머 아이디 기준으로 합쳐야 되니까 이 커스터머 아이디랑 그리고 뷰로의 커스터머 아이디랑 두 개를 합칩니다. 또 조인 뷰로라고 해볼게요. 어플라이 하고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느낌이 오죠,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합치고 있었구나. 전처치하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당연히 이 두 개를 합쳐야겠죠? 예, 이 두 개는 유니온의 형태로 합칩니다. 유니온 누르고 요거 누르고 하면은 그래서 create union 합쳐졌어요.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컬럼으로 된 데이터셋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세이브하고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느낌이 오시죠? 지금까지 했던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아웃풋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처음에 인풋 데이터가 있었고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나가는 아웃풋 데이터. 이게 최종적인 형태의 통합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널 good 이렇게 할게요. 파이널 뷰로 오피스 굿. 이름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각 밑에 열들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위로 올린다 그러면 여기서도 밑에서 열의 순서가 바뀌게 돼요. 이게 최종적인 형태이니까 여기서 일단 세이브 누르고 배포를 해볼게요. 디플로이 파이프라인 이 상태로 배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게 시간이 살짝 좀 걸리더라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개의 회사가 있었었는데 고객 데이터는 일단 대충 합쳐놨는데 각각의 주문 데이터가 합쳐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세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고 먼저 불필요한 데이터들 제거하고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데이터셋이랑 합쳐서 이렇게 각각 합친 데이터가 나왔고 이 두 개를 다시 최종적으로 다시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가장 최종 형태 아웃풋 파일 데이터셋을 만들었죠. 지금 요거 한 거예요. 지금은 3개 정도 하는데도 은근히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많아진다면, 데이터셋이 뭐 몇십 개 된다면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됐다고 나오네요. successfully. 자, 이제 최종적인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쵸. 네. 이 데이터셋에 대한 온톨로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좀 느낌이 아마 오실 겁니다. 그동안에 온톨로지 얘기하니까 되게 머릿속으로만 그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제가 처음부터 이 과정을 보아왔으니까 이거 오더 아이디 있고 마감 접수 시간이 있고 커스텀 아이디 있고, 이게 대충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당연히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열이 막 수십 개 막 그냥 이상된다면 더 알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데이터로 다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있죠? 네. 온톨로지 매니저 통해서 만듭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작업하느라고 미리 만들어 놨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새 온톨로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방금 우리가 만든 최종 파일 있죠? 여기 있죠? 아까 만든 파이널 뷰로 오피스 9. 예. 이거에 대한 온톨로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넘어가서 이 온톨로지의 이름, 이게 너무 좀 기니까 그냥 쉽게 파이널 온톨로지라고 할까요? 이거 그냥 테스트용이니까 테스트. 네, 이렇게 해서 파이널 온톨로지라고 할게요. 최종 데이터셋에 대한 온톨로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키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온톨로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갖고 있는 온톨로지구나 라고 해서 핵심 속성을 프라이머리 키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더 아이디로 해놓을게요. 프라이머리 키가 부여가 됐죠. 이 온톨로지에는 이런 속성들이 있고 이걸 가장 중요한 키로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액션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동안 제 영상 많이 보아오셨다면 아시겠지만 팔란티어의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이 데이터의 결과물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서 그 원천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창구예요. 이 온톨로지를 4개로 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 온톨로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로우 데이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원천 데이터를 새로 변형시키겠다. 그리고 요거는 없애겠다. 삭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액션을 이렇게 액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개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하면은 완성됐어요. 파이널 온톨로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이브하고 볼까요? 만들어졌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 빅데이터 닥터 온톨로지라고 되어 있고, 이름이 파이널 온톨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프로퍼티가 속성들이에요. 파이널 온톨로지에는 이런 속성들이 있고 이런 액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한글로도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 데이터셋은 이런 속성들,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되게 재미난 게 있죠. 지금 내가 만든 온톨로지에 다른 무언가 온톨로지를 또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운드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이널 온톨로지에다가 내가 만든 어떤 프로젝트의 온톨로지를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온톨로지에 대한 이제 결과물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생각보다 좀 약간 길어가지고 제가 이건 생략하고 그냥 최종적인 결과물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젯 있죠? 나는 지금 만든 데이터를 원형 그래프나 아니면은 막대 그래프로 보여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대시보드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의 할당 상태도 나오고, 지금 주문의 기간에 따른 카운트도 나오고, 이 버튼이 이제 액션 버튼인데, 이 액션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 기존 데이터셋에 있는 할당 상태가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정인 겁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여러분? 이게 기존에 해오던 방식, AIP가 생기기 전의 방식인 거죠. 이제 AIFD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 AIFD를 발표한 영상이 있었었는데, 이 내용, 발표 내용을 순서로 해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AIFD는 그러면 과연 뭐가 달라졌는가? 이걸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AI가 온톨로지 생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다 할 수 있고, 데이터 변환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방금 데이터 변환하는 과정 했었죠? 그리고 함수 만들고, 오류 탐색하고, 앱 만들고, 이런 것들을 AI가 다
가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수동으로 다 하는 거 번거로울 것 같다라고 댓글도 아까 있으셨는데 이 과정들을 지금 AI가 앞으로 다 하게 돼줄 거고 그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앞으로 추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발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 플랫폼에서 다 해오던 것들이고 여기에 AI 하나 얹은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예제를 하나 갖고 와요. 12개 정도 되는 데이터셋을 갖고 옵니다. 이거는 이제 런던에 있는 교통국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 거기에 지하철 노선도랑 지하철 관련 플랫폼, 역 이름, 역의 어떤 고장난 상태 막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그런 데이터셋 파일인데 12개가 되니까 우리 아까 그 3개 그거 전처치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좀 번거롭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12개가 되니까 벌써 느낌이 다르죠. 아, 이거 언제 다 전처치하고 이럴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실제 화면이고 AIFD 창이거든요. 이게 새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기존에는 AIFD 창이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요런 식이었어요. 요런 식. 이거 지금 실제로 있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질문하면은 여기다가 뭐냐고 질문을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GPT가 답변해주는 그냥 채팅 정도의 하나의 수단이었었는데 이제 실제 새로운 창도 하나 만들어지게 됐고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게 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보여드리면은 앞에서 보신 12개 데이터셋을 이렇게 가져오죠. 이렇게 로딩이 딱 됩니다. 예. 그래서 그 12개의 데이터셋이 모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부터 되게 흥미로워집니다. 이 발표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죠. 각각의 데이터셋들 간의 관계를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그려줘요. 이 다이어그램으로도 그려주고 자기가 분석해낸 그 결과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스테이션이라는 데이터셋이 가장 최상위 데이터셋이고 이런 것들과 플랫폼, 화장실, 엘리베이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은 스테이션에 속하고 스테이션 포인트는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놓은 거죠. 여기에서부터 좀 되게 신기해지죠. 그리고 발표자가 이제 그 다음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쳐보는 거죠.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역마다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고장난 데이터들의 위치 값을 추출해 줘 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바로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추출된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까 빈칸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칸이 보이자 다시 스스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데이터 추출하는 방식에 뭔가 좀 불일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한번 다시 데이터 추출해 볼게. 이러면서 또 다시 다음 단계로 이어가요. 자기가 AIFD가 알아서. 그리고 가더니 딱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죠. 아, 이제 찾았다. 이 데이터셋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과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 이름과 위치 정보와 고장난 내용 정보 이렇게까지 해서 보여주는 것을 첫 번째 하나의 사례로 보여주고요. 이제 두 번째, 이거는 간단한 하나의 프로젝트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점진적으로 내가 몇 개의 임무를 미션을 주어줄 테니까 그것을 다 알려주면 너가 하나씩 계속 진행해봐. 발표자가 여기다가 프롬프트에다가 이런 것을 입력을 딱 합니다. 이 내용의 입력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그 각 옆마다 있는 그 엘리베이터 고장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건데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는 온톨로지를 만들어 봐. 이렇게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는 온톨로지에는 이러한 속성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 프라이머리 키 있어야 되고 위치 정보 있어야 되고 어떤 고장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그 점수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요 8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 작업을 진행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을 진행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요 문서들을 참고하면 돼. 이렇게 해서 여기 다큐멘트에서 첨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사용자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지금 이 코드 저장소 만들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그것을 보고 그래 해. 근데 지금 이 과정들이 완벽하게 100% 자동화되는 것을 지양한다라고 팔란티어 발표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과정 자체를 일종의 하나의 휴먼 인더 루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물론 100%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겠지만은 방향을 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이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AI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사용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구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lllow를 누르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겠죠. 브랜치 생성할까? 브랜치라는 것은 제가 이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간단한 개념만 보면 이래요. 이 클라우드에서 개발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발한 것을 바로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 점검을 합니다. 이 품질 환경이라는 곳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 변화한 상황을 실제 운영 환경에 바로 배포했을 때 기존의 것과 잘 융화가 될까, 이것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데, 생각보다 이 품질 환경이 이 운영 환경을 100%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항상 이 두 개를 동기화 시켜놔야만 이것이 똑같이 진행될 수가 있을 텐데 100% 늘 실시간 동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기업에 따라서는 뭐 1년에 두세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품질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문제 없어, 그럼 이거 배포하자라고 해서 운영 환경에서 배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질 환경의 개념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운영 환경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죠. 팔란티어의 개발 환경은 운영 환경이 미리 존재하고 이 운영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브랜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브랜치를 만들어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다음에 수정사항들 융합시켜보고 그래서 문제없이 돌아간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변우철 본부장님께서 해주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애자일의 끝판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브랜치를 만들어서 바로 테스트해보고 바로 배포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브랜치 생성할까? 오케이.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다 데이터셋을 한번 변환해볼까? 변환하는 거죠. 근데 변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얘기해줘. 다시 한번 그 변환 과정을 수정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딱 만들었는데 또 빈칸이 보이죠? 그러니까 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인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네. 수정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합니다. 만들어보고 미리 보기로 보니까 문제가 보이네. 컬럼을 다시 수정해볼까? 미리 보니까 또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온톨로지까지 만들죠. 그리고 배포 전 최종 승인 전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한 작업을 이런 식으로 다 요약을 해줘요. 내가 이렇게 9가지의 일들을 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메시지가 참 기가 막힌데, 이 마지막 메시지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든 이 워크플로우는 이 엘리베이터 장애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이고 주로 이런 기능들을 담고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핵심 문제들을 먼저 배치해 놓았고, 지금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지역들을 다 지도에서 볼 수 있게 시각화해놨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와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 다 분류해놨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종 애플리케이션의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들의 정보가 나오고, 여기 가장 먼저 뜨는 것이 우선순위 점수가 가장 높은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역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직은 사람과 많이 소통하면서 이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긴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더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이 에이전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 장면을 하나 넣더라고요. 이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안드레 카파시의 글을 이렇게 갖고 와서 발표 중간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드레 카파시는 테슬라의 FSD AI 쪽을 담당했던 최종 그 결정권자였죠. 그리고 오픈 AI의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었어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만든 최초의 창시자입니다. 이 안드레 카파시가.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은 코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코딩을 하는 거죠. 이거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줘. 그러니까 방금 이 AI FDA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거 만들어주고 이거 이런 단계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시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앱까지 만드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드레 카파시가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브 코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쉽게 만들 수 있지만은 기업의 실제 운영 환경에 이 바이브 코딩을 적용을 해서 제품으로 만들고 배포까지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발표 담당자가 이것을 뭐라고 받아치냐
치냐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 카파시의 글을 다 이렇게 지웁니다. 안드레 카파시가 요런 사항들 때문에 실제 운영 환경에 바이브 코딩만으로는 배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발표 담당자는 요거 사항들 다 우리가 이 파운드리 그동안에 개발하면서 다 개발해온 다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야. 우리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그냥 AI만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프로덕션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시스템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장면이에요. 지금 요즘에 이제 굉장히 AI 에이전트로서의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AI 에이전트가 이제 간단한, 예전에는 채팅만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뭔가 주문을 했을 때 실제로 뭔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많이 오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사람의 말로 앞에 보신 것처럼 요거 만들어줘, 이렇게 단계별로 지시사항만 잘 말해주면은 실제로 이렇게 구현 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안드레 카파시가 한번 태클을 건 것이 만드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것을 기업 내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팔란티어의 발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이미 우리 준비 다 돼 있어.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방송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자면은 요즘 그 LLM의 성능이 정말 놀라워지고 있죠. 이 추론 능력이라던가 실행 능력이라던가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제 엄청나게 뛰어나져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LM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져 가고 있는데 그 똑똑해진 LLM의 능력을 100% 누리고 100%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그 레버리지 효과를 완벽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I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이겠죠. 그래야만 이 LLM이 이렇게 엄청나게 서로 막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효과들을 다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냐를 계속 팔란티어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 AI 업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뭐 다들 AI 에이전트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올 한 해 있었던 AI 에이전트의 결과물은 너무 실망스럽다. 과연 AI 에이전트의 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야기하니까 이 팔란티어의 최고 아키텍트 책임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EIP 써봐. 이미 우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배포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팔란티어 제품들을 실제로 써보신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런 후기들을 종종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가 좀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작년에만 해도 쉽게 되지 않던 프로젝트가 올해는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의 성장 속도를 보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솔루션들을 구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1년 전에 LLM의 능력이랑 올해의 LLM 능력이랑 너무 하늘 동안 땅 차이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분명히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LLM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치도 같이 향상되느냐를 당연히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X에 썼던 글인데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먼저 걱정하는 것은 AI가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하는데, 당연히 뭐 그것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AI가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면 될수록 AI 인프라를 갖춰 있는 기업들은 그 AI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AI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은 AI는 계속 능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AI 능력은 이 검색해줘, 요약해줘,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AI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의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구축한 경쟁사에서 우리 기업이 대체될 가능성을 사실은 걱정해야 되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엔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란티어 고객사 측에서 팔란티어,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 이런 업계에서 알려진 것보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팔란티어가 홍보하는 과정에서는 부트캠프를 통해서 며칠 만에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 프로젝트 하나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 연결해 나가서 기업에 전사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이 상황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거의 한 최소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이게 전사적으로 이 팔란티어 플랫폼이 그 기업 내에 제대로 장착이 되기까지. 근데 그 1년도 제대로 됐을 때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는 온톨로지가 제대로 구현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 팔란티어를 쓰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그 사고방식 자체도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필요해. 그리고 투명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기업의 전체 공통적인 모델이 무엇인지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이 과정들이 다른 기업보다 서툴 경우에는 길게는 3, 4년 이상 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남들보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AI 발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 기업도 그 능력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5년 뒤에 만약에 AI 인프라를 이제 막 구축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팔란티어를 막 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5년 전에 만들었던 그 기업과의 경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5년 사이에 AI가 더 많이 발전할 거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빨리 하루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그 AI 인프라로서 가장 작동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로 보인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영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